안녕하세요. 책과 영화 이야기 나누는 책 읽는 시네필 선아입니다. 오늘은 책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바로 한강 작가님 책 추천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난리가 났죠. 정말 이런 날도 오다니 너무 정말 꿈만 같아요. 지금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시고 나서 이 서점가는 이 한강 작가님의 책이 뭐 품절 대란이라서 예약 판매로 이미 전환이 됐는데요. 이 인쇄소에서 밤낮 없이 이제 책을 뽑아내고 있지만 이 대중의 관심이 쏠린 만큼 이 물량을 감당하기가 쉬워 보이진 않아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독서율 때문에 이 출판계는 좀 침체기를 겪고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로 이 한강 작가님 작품뿐만 아니라 이 우리 문학, 우리 책이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올해 7월부터 이 영화와 책 관련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대중의 관심이 쏠려있지 않은 책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유튜브를 지속할 수 있겠냐 이런 우려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북튜브를 하게 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책을 내 채널로 인해서 한 명이라도 더 읽게 된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노벨 문학상이라는 쾌거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유튜브를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강 작가님 대표작 3권을 준비해 봤습니다. 작가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 먼저 하고 소설 이야기 나눠볼게요. 한강 작가님은 1993년 개간지 문학과 사회에 4편의 시를 올리셨고 시로 등단하셨어요. 이상문학상, 독립문학상, 황순원 문학상, 김유정 문학상 등 국내에서 이미 여러 상을 휩쓴 분이죠. 우리나라 최초로 영국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채식주의자로 수상하였고 프랑스 4대 문학상 중 하나인 메디치 외국 문학상을 작별하지 않는다로 수상하셨어요. 그리고 2024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으시며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들썩이게 만드셨죠. 정말 이 감동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간혹 어떤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노벨 문학상 같은 경우는 작품 하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작가님한테 수여되는 상이에요. 그러니 노벨 문학상은 한강 작가님의 모든 작품을 뜻하는 거죠. 작가님의 아버지 또한 소설 아제아제 바라아제로 유명한 항승원 작가님이세요. 한강 작가님은 문인 가족으로도 유명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작가님의 대표작 3권을 리뷰해 볼 건데 간단한 줄거리 소개와 제 리뷰를 조금씩 넣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스포가 없는 선에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어떤 책을 먼저 읽으실지 고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작가님 소설책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책은 2014년작 소년이 온다입니다. 이 책을 먼저 추천드리는 이유는 한강 작가님 소설이 처음이라면 이 책으로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책을 자주 접하진 않지만 이 노벨 문학상 수상작을 원서로 읽을 수 있는 기회에 책을 읽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소년이 온다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뒤에 채식주의자 얘기할 때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할 텐데 채식주의자로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된다면 조금 놀랄 수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작가님의 소설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이 작가님의 필력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소년이 온다를 추천드립니다. 책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작가님은 광주 태생으로 어릴 적 봤던 이 사진 한 장에서 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참혹함을 알게 되었고 이 책을 쓰는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아픈 역사를 이제 담아낸 책이기 때문에 읽기 전에 정말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직면해야 할 우리의 아픈 역사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게 되었죠. 소설은 15 동호가 나오는데요.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슬픔과 고통, 이 죄책감을 느끼게 된 동호는 이 도청 상무관에서 시신을 관리하는 일을 돕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 그리고 그리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여러 인물이 나오고 그 인물들이 화자가 되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어느 사연 하나 슬프지 않은 게 없어요. 억울하고 슬프고 고통스럽죠. 죽어간 자들과 살아남은 자들의 고통을 여실히 보여주는 책이에요. 화자가 계속 바뀌는데 뒷부분에 이제 어머니가 화자가 돼서 나오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좀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이 책은 꼭 읽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책을 읽고 난 후에 먼저 든 생각은 이 책을 읽는 몇 시간 동안,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난 후 이 며칠 동안만 저는 고통스러우면 되는데, 저는 그때만 슬프면 되는데, 이 작가님은 이 책을 쓰는 몇 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그 고통을 직면해 가면서 소설을 썼을까 생각하니까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독자도 이렇게 힘든데 작가님은 몇 배로 힘들었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이 책을 나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더라고요.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셔야 해요. 한강 작가님의 첫 번째 추천작 소년이 온다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2021년작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한강 작가님의 최근작이죠. 한강 작가님은 이 책을 자신의 입문작으로 추천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소설은 주인공이 처한 이제 상황을 굉장히 잘 묘사하면서 굉장히 은유적이고 시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따라가고 그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좀 천천히 읽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책은 문장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설은 제주 4.3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독서 모임에서 제주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4.3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는데 그 때문에 이 책을 또 읽는 데까지 좀 시간이 또 걸렸죠. 왜냐면 또 고통스러울 걸 아니까. 4.3 사건은 사실 다른 이제 사건들에 비해서는 조금 덜 알려지긴 했는데 또 우리의 역사적 이 고통이 고스란히 담은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이거든요. 그러니 소년이 온다를 이어서 이 작별하지 않는다까지 쓰시는데 작가님은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설은 주인공 경아가 나오는데요. 어느 추운 겨울날 제주도에 살고 있는 친구 인선에게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인선은 자기 집에서 이 손가락 절단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급하게 서울로 올라와 봉합수술을 받은 상태였죠. 그런 인선은 경아에게 자신의 집에 있는 새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경아는 그 길로 제주도로 떠나게 됩니다. 제주도에 간 경아는 인선의 집에서 자신이 알지 못했던 인선의 집안 가족들의 가족사를 알게 되는데 그게 4.3 사건과 관련된 일이었죠. 소설이 시작한 후 절반가량은 이게 4.3 사건과 관련된 책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 경아의 이제 상황에 처해진 상황에 좀 집중을 해요. 이 눈 덮인 제주에 경아가 도착을 해서 이 인선 집까지 가게 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시각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소설에 좀 빨려 들어가는데요. 이 소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새예요. 이 새 때문에 경아가 이제 인선의 집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새는 아프다는 표현 한 번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린대요. 근데 이 새가 이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통받았지만 고통받았다고 소리치지도 못하고 죽어간 그 많은 이들이 이 새와 겹쳐 보이더라고요.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 상실, 그리고 이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사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이 힘든 시간을 견디면서 살아왔는지가 보여지죠. 한 인간의 고통을 넘어 한 시대의 고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있더라고요. 정말 다 읽고 나면은 제목을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책에 비해서 더욱 서정적이고 은유적이면서 아름답고 슬픈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강 작가님의 두 번째 추천작 작별하지 않는다였습니다. 마지막 책은 2007년작 채식주의자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든 생각은 굉장히 불편하다, 그리고 고통스럽다, 그럼에도 경이롭다였어요. 채식주의자는 호불호가 갈리는데요. 평소에 독서 경험이 많지 않은데 이 책으로 입문하게 된다면 사람에 따라서는 소설 속 의미를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채식주의자로 한강 작가님 책을 시작한 분들 중에서는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기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문작으로는 소년이 온다를 추천드린 거예요. 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성, 그 폭력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독자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독자가 느끼는 이 거북함과 불편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 영예가 느끼고 있는 고통을 이 독자에게도 전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예의 고통을 우리와 나누고 있는 거죠. 소설 내용은 간단해요. 이 소설 속 영예라는 인물이 어느 날 갑자기 채식주의자가 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채식주의자, 몽고반전, 나무불꽃 이렇게 세 편의 단편을 묶은 연작소설인데요.
영애를 중심으로 남편, 형부, 언니 이렇게 3명의 화자가 나옵니다. 영애가 채식을 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이고 이 영애를 중심으로 계속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럼에도 영애가 화자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애를 바라보는 세 개의 시선으로만 영애를 보고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영애를 보는 이 세 사람이 모두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도 이 소설의 특징입니다. 영애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크기나 형태는 다르지만 이 소설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이 폭력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폭력적인 행동임에도 이게 폭력적이다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행동도 있고 윤리적인 문제가 명확해서 이제 거북함을 느끼게 만드는 지점도 있고 거기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는 이 정신적인 학대도 있죠. 그리고 이 영애 본인조차도 폭력적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이제 돌이켜보며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제가 온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영애의 행동 또한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 그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굉장히 미학적인 지점이 있었고 이 영애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설은 사실 다시 읽기 두렵긴 하지만 또 다시 읽고 싶기도 한 책이에요. 이 책은 좀 끝까지 탐구하고 싶게 만들어주는 열망이 생기더라고요. 이 채식주의자 몽고 반전까지는 책을 읽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마지막 나무 불꽃은 물론 나무 불꽃도 고통스러운 부분이 많았지만 굉장히 미학적인 지점이 있었고 그게 결국 제가 이 소설을 좋아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었어요. 읽기 쉽지 않지만 결국은 탐독하게 될 이 채식주의자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한강 작가님의 대표작 3권을 추천드렸는데요. 한강 작가님의 소설은 이 자연 속의 인간,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인간, 또 자연 앞에 선 인간을 조명해요. 저는 이런 부분이 한강 작가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책을 읽다 보면은 그런 지점 말고도 되게 다양한 부분에서 작가님을 좋아하게 되실 거예요. 한강 작가님의 작품은 지금 해외에서도 반응이 아주 뜨거운데요. K-팝, K-드라마, K-푸드를 넘어 이 K-문화, K- 북까지 널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작가님의 대표작 3권 말고도 작가님의 시집이나 다른 작품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